네, 김영환 소장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른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 책을 내신다고요? 네. 책 제목은 뭡니까?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입니다. 부제가 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의 경제 보고서입니다. 정말 내용이 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책은? 11월 11일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고요. 네. 그 현장에서 또 판매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11월 11일? 1일 언제 하시나요? 오후 4시 오후 4시. 킨텍스 1전 시장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내용 봐주시고 또 책 저희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에서 또 하셨던 내용들도 많이 다루겠습니다. 네, 많이 다룹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무너지는 지방 재정, 눈 감는 윤석열 정부라고 좀 하셨는데, 네. 야 여기저기 엄청 무너지네. 죄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도교육청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7월 달인가요? 그 세수 펑크나면서 분명히 지방정부 감액 추경들을 할 거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럼 한번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먼저 10월 12일 날 월간 재정동향 기재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8월까지 국세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방 재정을 보려면 먼저 그 전체 국세 중에 내국세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표를 가져왔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총 국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2023년도 예산이 400조 1천억. 근데 처음으로 400조 넘었다고 네. 8월까지 누계 보면 증감이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47조 6천억이 덜 거쳤고요. 16.5% 엄청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대비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8월까지 진도율을 보면은요. 최근 5년간이 72.1%의 국세 수입 진도율이 있었는데 12%나 처집니다. 60%. 네. 이제 겨우 절반 메꾸고 있는. 네,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국세 수입 진도가. 그리고 여기 내국세 쪽을 한번 봐주시면 내국세가 8월 누계까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4.1조 원. 44.1조 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400조인데 44.1조 원 8월까지 덜 거쳤으면 10% 이상이 지금 덜 거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국세 세목들 중에 소득세 13.9조 원 덜 거쳤고요. 법인세가 더 치명적입니다. 20.2조 원. 4분의 1이 덜 거쳤네요. 네, 25% 가까이 되니까요. 그리고 증여세, 부가세는 또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다 쓰면서 내는 돈이니까 소비가 거의 10% 줄었다라고 볼 수가 11%. 그리고 뭐 내국세는 아니지만 관세 쪽도 38% 줄었고요.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종부세가 퍼센티지로는 14.8%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못 걷어서 세금을 덜 걷었다는 건 사실 핑계도 안 되네. 금액 자체가 크진 않으니까. 이게 왜 지방 재정하고 연관이 돼 있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국세 총액이 지금 44.1조 원이 덜 거쳤죠. 그렇죠. 근데 지방 재정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면요. 먼저 시도교육청, 우리 유아 초중고 예산들이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내려보냅니다. 그럼 한 20%만 치더라도 44조니까 한 8조, 9조 정도 교육청에 9조 원 일단 펑크 나고 시작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만큼 세금을 거둘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 것을 내려주면 교육청은 그만큼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짜죠. 건데 지출 예산을 짜죠. 17개 광역자치단체니까 뭐 시도교육청
액수가 상이하긴 하겠지만 네.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5천억씩은 지금 덜 들어간 상태.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국세 총액의 아까 20.79%라고 그랬잖아요. 네. 교육청들은.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또 19.24%가 내국세 총액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9조 원 정도 또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종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종부세가 14.8조 원이 지금 14.8%가 네. 이제 전년 대비 덜 거쳤는데 이것도 3천억 정도인데 이것도 종부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룬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걷어서 지방으로 네. 뿌린다는 취지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다음 이제 국세 세입 전망 이거는 이제 재추계 한 겁니다. 네. 24년도 예산안 제출하면서 기재부가 저번에 이제 재추계 세수추계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4년도 예산안을 이제 제출했는데 23년도 예산안은 내국세를 그대로 여기서는 좀 써줬어요. EP에서는 네. 44.1조 원이 이제 펑크 난 거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안을 보면 23년 대비 36조 내국세입니다. 내국세. 네. 내국세 라인 네. 내국세 라인 보면 네. 36조 2,930억이 펑크 났잖아요. 그렇죠.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그러니까 24년도 예산하니까 올해 대비. 그러네요. 예, 예산안 대비입니다. 네. 실제 펑크난 거는 아니고 펑크난 예산 대비가 아니고 23년 본 예산 대비 애초에 세워놨던. 그러니까 내년도도 내국세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한 40%, 20%는 교육청, 20%는 지방자치단체. 내년도도 안 좋다는 거겠죠. 내국세가 10%나 지금 깎여서 걷게로 그렇죠.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종부세 한번 볼까요? 종부세. 네.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22년도에 6조 7,988억이었어요. 22년도에. 네. 근데 23년도 줄어들죠? 24년도 예산안에 얼마 담아놨습니까? 4조 1,098억 담아놨죠? 예산안에다. 네. 그러면 2조 한 6천억 정도가 22년 대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종부세는 다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건데 2조 6천억이 내년도에 22년도보다 2조 6천억이 덜 내려보내준다. 이 얘기가 되겠죠.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방 정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서 좀 나온 거를 좀 그 스크랩 해가지고 좀 온 건데요. 연도별 이제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행안부 네. 소속. 근데 22년도를 보면 81조 449억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23년도 세수 재추계한 결과에 따라서 올해 얼마가 내려가냐면 63조 7천억. 15조 원 펑크 하나. 그러니까 81조 81조니까 18조. 18조 정도가 덜 내려간 겁니다. 17조. 네. 예. 이게 코로나 이전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던 그렇죠. 그래프인데 네.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확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예, 말 그대로 꼬라박는 수준이네요. 네,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4년도도 23년도와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22년 대비로는 또 한 뭐 15조 정도 그러네요.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한번 좀 보겠는데 그 밑에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만 한번 글로 한번 그리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하고 종부세 전액이 들어가고요. 네.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45%가 지방교부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되게 큰 거죠.
엄청 비중이 예. 크죠.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에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잠깐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군세가 있습니다. 네. 도세는 이를테면 보통세, 목적세 있는데 보통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되게 큽니다. 부동산 관련된 예, 취득세 이게 되게 크고요. 시군세 중에는요.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세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다시 한번 그거를 보여주시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세,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아까 경기도 세금 걷잖아요. 네. 거기에서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고양시에 또 내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새 고양시가 2회 추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저께 우리 지역 시의원하고 통화를 해서 야 고양시 얼마나 줄었니? 물어봤더니 딱 2회 추경 보니까 지방 교부세가 225억 원 감액입니다. 아이구나 225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네요. 예. 예. 그러면 경기도도 굉장히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경기도도 고양시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160억 원 또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 개만 합쳐도 385억 원. 그렇죠. 고양시 한 하나만. 400억 정도가 고양시가 네. 지방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오는 지방 교부세와 국가로부터 경기도로 가서 또 경기도 세수하고 합쳐서 고양시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한 400억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네. 그러면 고양시가 이 정도면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금 비명을 그러겠네요. 지르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시도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고양시 뭐 지방자치단체 봤으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면은요 올해 본 예산이 75조 7천억이에요.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처럼 세수 재추계를 해보니까 올해 11조 원이 줄어듭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갑자기. 네, 갑자기. 네. 그러면 사업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11조 원을 시도교육청이 줄여놓으면 17개 시도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네요. 거의 뭐 한 8, 9천억씩 다 줄여야 되는데. 게다가 네. 여기는 평균으로.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항상 쓰는 돈도 많이 있죠. 그러면 교사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뭐 여러 재원들이 좀 있지만 지방 교육세도 있고 뭐 토지 뭐 이제 분담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넘어오는 돈들이 네. 있지만 이게 거의 교육청 예산의 70%입니다. 내국세의 20.79%가 교육청 예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경직적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11조 원 줄이면 그나마 있는 사업 예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될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액 추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기재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박스 쳐놓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재부의 보도 자료네요. 네, 보도 자료입니다. 예. 거기에 세수 감소에 네. 연동하여 네. 줄어드는 지방 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네,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역 민생 경제 활력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아 이게 말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교육청도 각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건 뭐냐면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는 기금이거든요. 여기에 뭐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들은 플러스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방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 소리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어 주겠다라고 액수까지 정한 건 기재부인데 기재부고 이제 와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세수 하는 거. 펑크는 기재부가 내고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가 냈지 지방 정부가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저기다 기분 좋게 감세는 해주고 아 그럼요. 예. 그러고 나서 책임은 지방 지방 정부에 정부에 지금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자체 재원을 통해서 보존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인센티브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기금 활용한 데는 어디 인센티브 더 줄게. 또 활용하지 않은 데는 인센티브 없어. 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상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교육청 먼저 보면 재정 안정화 기금 중에요. 지금 17개 교육청 중에 서울, 경기, 울산 같은 이런 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6곳이 지금 줄어드는 그 세수 결손 보전금보다 재정 안정화 기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 한 번만 쓰고 말 돈도 아닌데 그럼요. 탈탈 털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그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두고 긴급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 세수결손을 갑자기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다 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예 한 푼도 없는 데가 19군데 있어요. 19군데나. 그리고 순생애 이겨금이 0원. 한 군데도 없는 데가 38개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체로 합치면 57곳이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아예 0원이고 그다음에 교부세보다 예를 들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 덜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지방 정부의 이 재정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있다. 얘네는 진짜 오늘만 사는 애들이네요. 올해 다 통장 털어쓰고 내년에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요. 너무 태연하게 말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재부가 이렇게 세입이 펑크 나면 국회에다가 감액 추경 요구를 했어야죠.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2년 뒤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지방 정부에. 그래서 천천히 기재부가 좀 평탄화 작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갑자기 줄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예산 잡아놨지만 돈 안 거쳤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이런 방식으로 지방 정부들을 지금 교육청하고 몰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오직했으면 임태희 교육감도 나서서 이건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다. 우리 유아 초중등 교육을 위한 미래 투자 사업이다. 이렇게 줄이면 안 된다. 오죽하면 임태희 이명박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경기도 교육감까지 이런 이야기.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표 한 번만 잠깐만 한 번 더 봐주시면 두 번째 표인데요. 그 24년도 예산 나온 표. 밑에 그 표 국세 수입 전망이지 않습니까? 24년도. 네.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제 발전하는 데가 있냐라고 추경호 부총리 허풍 치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저께 또 잠재 성장률 우리 김승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대로 주저앉아 있고. 미국보다도 지금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 참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미국보다도 잠재 경제 성장률이 뒤진다. 그리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 뒤진다. 그것도 20몇 년 만에 일이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 OECD, IMF도 지금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또. 근데 이 예산안을 제출했던 시기에는 그 내리기 전에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네. 분명히 예산안을 잡았을 거고 지금 기업들의 법인세 이렇게 내는 실적들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도 22년도 실적들을 바탕으로 예산을 분명히 잡았을 거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안에 나타나는 내국세나 총국세 수입 예측치가 저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우리 어려운 민생 돌볼 예산이 적어지고 부자 감세는 해주고 이런 상황. 그리고 지방 정부에는 그 결손을
또 떠넘길 거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까지 어렵게 만드는 정말 종합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네. 예, 전방위적 무능력자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야, 이거 어쨌든 돈은 필요한데 구형을 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저 일단 해외 순방비 좀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뭘 아니 한 2배를 드리는 건 사실은 그것도 예비비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네. 지들도 1년 동안 어디 놀러 가는 아니겠지. 하여튼 일하러 갈 때를 잡을 거 아니에요. 잡아놓은 거가 2배가 늘어난다.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비비를 쓴다는 건 뭐냐면 일정이 없던 걸 잡았다는 거잖아요. 야 어디도 한번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나라 가고 어디 나라고 예비비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실은 걱정이 늘어나니까 그냥 네. 딴 나라로 자꾸 네. 돌아다니고 싶은 심정인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외 순방비 지방 재정으로 쓰거나 민생 예산으로 좀 전용을 시키자. 예. 2023년 예산이 249억 원, 거기에 예비비가 329억 329억 원. 거기다가 해외 순방 프레스 센터 지원 예산이 88억 원. 네, 이것도 예비비를 또 저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예비비로. 578억, 예. 658억, 666억이네요. 아니 내년에는 1,000억 될 수도 있어요. 해외 순방 비용이. 예. 그 돈 지방에 내려봐야 엄발에 오줌 누기지만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 아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꾸 내치 신경 쓰지 말고 외국에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아예 나가 있어라. 예. 차라리. 차라리. 예. 라는 심정이 들 지경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재미있으면서도 참 짜증나는 이야기 우리 김영환 소장님 모시고 들어봤고요. 책은 그럼 실물로 볼 수 있는 게 11월 11일 오후 예. 4시 킨텍스 일전시장에서 일전시장에 오시면 보실 네, 수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김영환 소장 응원하시는 분들 또 책 내용 궁금하신 분들 또 저희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을 아껴주시는 오른자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